안녕하세요. 다양한 문화 이야기를 전하는 공담입니다. 오늘은 베니스 영화상이 왜 황금사자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세계 3대 영화제로 프랑스의 칸네 영화제,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영화제를 꼽습니다. 이들 3개 영화제 중 이탈리아 베네치아 영화제는 1932년 시작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8월 말 9월 초에 개최되며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일부 행사로 열립니다. 베네치아 영화제는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7년 강수현 씨가 영화 시바지로 여우주연상을, 2002년 이창동 감독이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3대 영화제 중 한국 순회 상영이 있는 유일한 영화제가 베네치아 영화제입니다. 베네치아 영화제에서는 작품상에는 황금사자상을, 감독상에는 은사자상을 수여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여주인공 줄리 앤드루스가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베네치아 영화제는 사자, 그것도 날개 달린 사자를 영화제의 상징물로 채택한 것일까요? 이탈리아 지중해 아드리아니에 위치한 베네치아는 섬, 바다, 운하로 구성된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은 운하를 가진 관광도시로 유명하지만 중세부터 지중해 무역의 거점 항구로 많은 식민지를 가진 강력한 공화국이었습니다. 베네치아에는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공간인 산 마르코 광장이 있습니다. 산 마르코는 기독교의 성인 마가를 의미합니다. 마르코 광장과 영화제의 황금사자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526년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영토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의 유럽은 물론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등의 북부 아프리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629년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은 세력을 키워 아라비아 반도를 기점으로 주변 지역으로 교세가 확장됩니다. 정통 칼리파 시대를 거쳐 750년 무마이야 칼리파조에는 북부 아프리카는 물론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슬람의 세력권에 놓이게 됩니다. 나일강 하구에 위치하면서 지중해를 면한 알렉산드리아는 현재 이집트의 제2의 도시이며 로마 시대 이전부터 지중해 무역과 산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있던 곳이며 고대 세계의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는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였으며 신약 4대 복음서 중의 하나인 마가 복음을 쓴 마가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던 산 마르코 성당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는 650년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에 놓이게 됩니다. 82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불법적 거래를 하던 베네치아 상인 부오누와 루스티코 디 토르첼로는 알렉산드리아 마르코 성당에 보관된 산 마르코, 즉 마가의 시신을 훔쳐서 베네치아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유해를 옮기는 것은 불경한 행동이라며 이를 주저하는 성당 사제를 설득합니다. 베네치아 상인 부오누와 디 토르첼로는 생전에 산 마르코가 알렉산드리아로 오기 전에 베네치아를 들렀기 때문에 베네치아로 유해를 옮기는 것은 정당하다고 사제를 설득했습니다. 사제를 설득한 이들은 유해를 돼지고기로 싸서 베네치아 선박에 옮겼습니다. 화물을 검사하던 이슬람 관리들은 돼지고기를 보고 기겁하여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이슬람 신도들은 돼지고기를 불경한 것으로 보고 먹지도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덕분에 베네치아 상인은 산마르코의 유해를 들키지 않고 베네치아로 옮게 됐습니다. 4대 복음서 중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쓴 마르코, 즉 마가의 유해가 옮겨지면서 베네치아는 성인 마가를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으로 삼고 마가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현재 베네치아의 대표 명소인 산마르코 광장과 산마르코 바실리카 성당이 조성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마가는 영어로는 마크, 라틴어로는 마르코에 해당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마르코와 마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동일 인물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베네치아로 성인 마가의 유해가 옮겨지면서 성인 마가는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날개 달린 사자도 베네치아의 수호물이자 상징물이 됩니다. 마가와 날개 달린 사자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후 4생물은 각각 4복음서의 저자와 쌍을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인류의 계보를 언급하여 사람과 쌍이 되고 누가복음은 신전에 희생된 소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 소와 쌍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 날카로움이 독수리의 민첩함을 닮았기에 독수리와 짝을 이룹니다. 유럽 성당에 가면 프랑스 아를르의 트로핌의 성당처럼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 사자, 독수리, 소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사자와 짝을 이루게 된 이유는 마가복음이 사막에서 유혹을 받는 예수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마가복음서에 마가여 너의 목소리가 사막에서 사자의 목소리처럼 울려 퍼지는구나 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날개 달린 사자는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생물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훔쳐온 마가의 유해가 베네치아에 옮겨진 이후 마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날개 달린 사자는 베네치아의 상징이 됩니다. 베네치아를 여행하다 보면 건물, 조형물, 벽면, 곳곳에서 날개 달린 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만나는 사자마다 조금씩 표정과 자세가 다른데 이는 베네치아의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베네치아 중심 광장이 산마르코 광장인지 그리고 베네치아 영화제 작품상이 황금사자상인지 왜 사자의 날개가 달려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다 알차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다양한 문화 이야기의 공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